네, 오늘 오전부터 국회에선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민주당에 의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열리는 건데요. 그 분위기 예상대로였습니다. 국감 시작부터 여야 고성을 주고받았는데 오전 상황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 소속의 일반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출석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따라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고발 조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를 왜 해? 사회권 저한테 있습니다. 사회 방해하지 마세요. 어디다 손대? 강민국 의원, 강승규 의원 경고합니다. 들어가서 앉아야 시작하겠습니다. 왜 자꾸 보재기를 냅니까? 왜 자꾸 보재기를 내요? 가시죠. 들어가시죠. 조용히 해주시고요. 예, 오늘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치열하게 하십시다. 네, 지난달 야당은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등 33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 이 김건희 여사 등 일반 증인들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오후 2시까지 출석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홍석중 전 의원님, 네. 김건희 여사가 사실 뭐 기간 증인은 아닙니다. 근데 일반 증인으로 지금 채택이 됐으면 뭐 오늘 좀 이번엔 나와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번 22대 국회는 좀 희한한 장면들이 많이 도출되는데 국회는 여야가 법안 이제 발의부터 또 정인 출석까지 특히 국감이라든지 이런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항상 좀 합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2대 때는 뭐 민주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뭐 법부터 해서 정인까지 모조리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운영위 국감 정인도 일방적으로 그 민주당이 좀 정해 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많은 어떤 정인들이 좀 나오기가 처음부터 어렵고 특히 국감이라는 게 잘 아신 것처럼 국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번 국감은 완전히 세 사람밖에 기억이 안 남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그다음에 이재명 그리고 한이밖에 기억이 남지 않는데 이렇게 어떤 정쟁형 국감으로 끝까지 마무리되는 게 참 국회가 제대로 지금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근데 송치훈 부의장님, 사실 지금 오늘 이제 국정감사 뭐 민주당이 공개한 이런 통화 녹음 이런 게 뭐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국정감사에 저도 보고 왔지만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든지 주요 참모진들 다 나와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민주당 입장에서 있는 건가요? 사실 이번 의혹의 그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일관된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사실 뭐 저희 자꾸 민주당에서 뭔가 뭐 음모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자꾸 그 허황된 의혹 제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독담할 때 그 인적 쇄신에 대해서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파리내와 관련된 그 사람들에 대한 출석도 지금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들도 그 강기훈 선임행정관 지금 징계 중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사실 보니까 해외 체류를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징계 중인데 뭐 해외 힐링이라도 하러 간 건지 민주당에서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고 황정호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역시 사유를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보좌 하느라 못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다른 분들은 대통령 보좌를 내팽개치고 온 겁니까? 국정감사라는 것은 그리고 운영위 국정감사라는 것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혹시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여기 떳떳하게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당해야 되는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이 너무 불성실한 태도로 지금 국감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초반부터 동행명령도 얘기하고 뭔가 증인의 불성실한 이런 출석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에 현재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실 국정감사 생방송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 질의에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지금 응답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국정감사 내내 최대 이슈가 될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입니다. 과연 이게 공천 개입이냐, 대통령실 말대로 이제 뭐 덕담 수준의 얘기냐, 오늘 이거에 대한 답변이 나올 텐데 먼저 어제 민주당이 공개했던 그 5월 9일,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위에서 나한테 그 일부 아낄
네, 방금 들으시면 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뭐 양측이 엇갈리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이 지금 이 녹취를 계속 추가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공개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이제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본인이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하시죠 그러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2번이나 전화 왔어요. 2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도. 장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지 마시오. 모르는 건 하지 말라니까요. 안전한 거는 본인이 안전하게 하시오 제발.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네, 물론 이 녹취 내용 뭐 앞뒤 맥락이 어떤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내용이 조금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오전 10시 조금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매주 한국갤럽이 발표하는 여론조사인데 먼저 우리 강전의 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조금 더 여당 측에서 난감할 것 같은데 20%가 깨졌습니다. 19%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최근에 특히 야당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곧 10%대로 넘어갈 것이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과 비슷해지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특히 저 여론조사는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그 녹취가 나온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9%라고 나온 것에 있어서는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정말로 엄중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저 지금 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TK 지역은 보수의 정말 중심이다, 본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TK 지역에서의 대통령의 지지율조차도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최근에 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과정에 있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22%포인트 차라는 굉장히 큰 그 차이를 가지고서 승리를 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당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뭐 녹취록 파동이라든지 어떤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현재로서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다라고 해도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좀 미지수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어떤 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당과 대통령실이 함께하는 모습들을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님, 지금 보면 지금 조사 날짜 보면 지난달 29, 30, 31일 그러니까 어제 공개된 날도 좀 일부 포함돼 있어요.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앞으로 더 내려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다시 결집을 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한 4주 정도 추이를 보면 비슷한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여기서 폭락을 할 거라든지 뭐 확 뛰어오를 거라든지 이 두 가지는 다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 이미 많이 지지 기반이 훼손이 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소위 태블릿 PC 건이 보도되기 전에 지지율이 그때 한 20%를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네. 그다음에 보도된 다음에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현재 지지율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 기반이 굉장히 단단한 그리고 그 아버지 부친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 후광까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급격하게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그때도 이제 처음에는 그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미 그 정도의 수준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은 만약에 이제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악재가 터지게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가끔 야권에서 이제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네.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동의하는지는 미지수입니다만 분명한 거는 이 계속해도 되는가? 네.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해도 되는가라는 이 의문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홍석준 전 예. 의원님, 조금 전에 강전의 위원께서 조금 짚어주긴 했는데 사실 대구 경북 저는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보면서 대통령이 평균 19%인데 그것보다 낮은 18%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역 기반이 대구시니까 네. 이 대구 경북 여론 상당히 좀 심상치 않은 거 아닙니까? 예, 뭐 이번 그 전국적인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특히 대구 경북의 여론조사가
대단히 윤석열 지금 현재 정부와 국민의힘에는 경종을 울리는 좀 여론조사가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이제 강진희 의원도 말씀을 한 것처럼 이번에 여론조사는 아무래도 그 명태균 씨 관련된 파동이라든지 특히 지금 당과 한동훈 대표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런 어떤 갈등 문제가 저는 특히 대구 경북에서 어떤 지지율 하락에 큰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그 정부가 어렵고 할 때 당과 특히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좀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이런 어떤 좀 어려운 어떤 국면을 좀 헤쳐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좀 원하는데 이게 좀 갈등적인 그런 양상이 벌어지는 게 결국은 그런 책임이 결국은 대통령에도 있고 특히 집권 여당 대표인 또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는 이런 어떤 생각이 많기 때문에 당 지지율 그리고 정부의 지지율도 그렇지만 특히 또 한동훈 대표의 있던 개인적인 차기 대표 주자로서의 지지율도 최근에는 많이 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점들에 그 좀 기초를 해서 앞으로 대통령실과 당 간의 어떤 관계를 설정을 좀 잘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큰 위기가 또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